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제 네. 올해 방송이 딱 네. 2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반도체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네. 해보고 또 네네. 내년은 또 어떻게 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네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참 쉬었던 내친 주소. 요즘 내친 주소 그 특집인가요? 네, 내친 주소 특집입니다. 투자 스타일도 한번 점검해보고 네네. 이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았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좀 빠진 것들, 잘 된 것들 네네. 분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반도체는 이제 올해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죠. 그쵸. 네, 오늘 올해 초부터는 정말 맞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크게 급등하기 시작해서 한 3월까지 거의 꼭지를 찍었었고요. 그때 막 10만 전자 간다 맞습니다. 막 네. 가자 그렇죠. 했는데 9만 막 2천 원 그리고 하이닉스도 15만 원 돌파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고점을 아직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때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고 이제 결국 그 흘러내린 어떤 원인은 반도체 피크 아웃에 대한 논란. 그렇죠. 맞아요. 네, 수요에 대한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왜 이제 메모리에 대한 피크아웃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계속해서 그 시스템 반도체, 그죠?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트 이제 생산 공장이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있는데 자꾸 코로나 이제 확진이 되니까 생산 조업을 못 하고, 그렇죠. 조립을 못 하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걱정, 그래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 그 반도체 어떤 가격이 밀린 거는 4분기부터인데 결국 그거를 한 6개월 전에 선반영한 거죠. 4월부터.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반등하고 있는 거는 결국 내년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또 오를 거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땡겨서 또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반도체 시장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파운드리 시장이 굉장히 좋다. 네, 파운드리.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 플로우 보면 삼성전자 어떤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뉴스 흐름들이 되게 좋아요. 뭐 최근에 이제 IBM하고 공동 개발한 뭐 VT 패치라고 해서 그 이 수직으로 이 트랜지스터를 배치하는 그런 기술도 나왔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또 대량 공급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고객사가 어딘지 이야기는 안 했는데 누가 어디요? 봐도 테슬라죠. 누가 봐도 테슬라입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폭스바겐에 또 납품하는 또 반도체 또 이슈도 있었고, 자, 이런 흐름들이 우리 또 이재용 부회장 미국 그 테일러 투자 결정할 때 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예측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좀 주도적인 어떤 그 종목이 될 수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이 일단 아주 가시적이다. 가시적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로 점점 갈수록 이제 DDR5 D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또 올라올 거다. 그래서 내년 반도체는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이제 다시 희망 회로를 돌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들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은 그 긍정적인 뉴스 흐름들이 꽤 있는데요. 일단은 그 반도체 차량 반도체 중에서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AP 있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쪽이 이제 엑시노스 오토 V7이라는 모델인데요. 그게 이제 폭스바겐 쪽에 납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ST 마이크로라고 하면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서 세계 1등이 인피니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독일의 인피니언이 있고 2등이 NXP 네덜란드 회사, 그리고 이제 뭐 한 3, 4위 정도 되는 회사가 ST 마이크로인데요. 그 16나노 MCU,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파운드리 위탁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들었고, 기존에는 MCU 같은 경우는 뭐 40나노, 60나노, 뭐 80나노 이런 굉장히 오래된 팹에서 생산이 됐거든요. 이번에 생산된 거는 16나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MCU 치고는 굉장히 첨단, 미세한, 첨단 어떤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말인즉슨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용 어떤 반도체들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미래가 밝아 보이는데 여기서 주린이들이 항상 궁금한 점은 이거죠. 그러면 타이밍은 혹시 지금인가? 아직인가?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인가요? 네,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분할 매수. 그리고 연말에는 또 우리 삼성전자 연말 사놓으면
특별 배당 가능성이 특별 있잖아요. 배당. 네, 작년에도 특별 배당이 또 있었죠. 네. 1,900원인가 했죠. 네, 괜찮았어요. 네. 오. 그러니까 일반 배당 또 플러스 특별 배당이요. 우리 플러스로. 네, 플러스. 왜냐하면 우리 재용이 형이 돈이 없어요. 네,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내야 돼서 수조 원 내야 되기 때문에요. 배당을 받아야 될 겁니다 아마. 오, 맞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배당 때문에 배당주 맞습니다.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다. 분할 매수 유효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굉장히 밀접한 긴밀한 이제 협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협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전체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에서 보면 테슬라 칩이 굉장히 하이엔드입니다. 네. 굉장히 하이엔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이 어떤 그 운용하고 있는 팹들이 다 하이엔드 쪽 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번에 또 공급 이야기 나온 거는 결국 다 뭐 디램하고 SSD 쪽,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이 그 스토리지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술 수준이 낮은 수준의 뭐 옛날 구형 컴퓨터에 쓸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메모리들이었는데요. 이번에 들어가는 거 보면 거의 뭐 서버용 스펙 수준에 맞먹어요. 그 말인즉슨 앞으로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서버, 미니 서버 수준의 어떤 성능이 요구되고 있고 그거는 또 삼성한테 유리한 환경이거든요. 그렇네요. 모든 뭐 자동차가 이런 하이엔드 칩을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쪽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테슬라가 좀 더 이제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삼성도 이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의 차량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교체 사이클이 7에서 8년 정도 기존에 이게 공식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3, 4년 정도로 단축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기차 모델들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모델들이 계속해서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맞는 또 적합한 칩들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는 거의 뭐 용량 수준도 거의 서버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컴퓨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컴퓨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컴퓨터 들고 다니다가 이제 타고 다니는 들고 다니다 타고 다니다가 그렇죠. 서버를 타고 다닌다고 봐야죠. 서버를 타고 다닌다. 그렇죠. 서버. 사실 올해 이렇게 흐름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미국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한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은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내년에는 테이퍼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이제 기존에 너무 많은 돈을 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돈을 푸는 거를 줄일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절대적인 금리 자체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요. 기존에 뭐 0.5%에서 0.125 1.25% 된다고 해서 이게 뭐 달라지는 그렇죠. 경제에 뭐 이제는 큰 데미지를 줄 정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사실 금리를 정상화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의 어떤 자신감이 있다. 체질이 좋아졌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악재로 인식하던 시기는 올해 벌써 다 겪은 거고요. 그래서 또 똑같은 악재는 또 시장에서 금방 또 녹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철저하게 실적 나오는 종목 중심으로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내 친구의 주식을 소개합니다. 내친 주소. 종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을 때가 사실 너무 장이 좋았을 때 시작을 했어요. 거의 코스피가 한 3,200 그렇죠. 막 가까이 됐을 때 시작을 해가지고 하지만 일단은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409만 원 정도가 이제 됐고 390만 원 정도 넣은 상황이라 평가 손익은 13만 4천 원, 수익률 3.37%. 이 촬영일 기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지수를 놓고 보면 굉장히 선방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올해 지수는 빠졌으니까.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아마 올해 수익 나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거의 별로 없을 거고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다라는 건 굉장히 잘한 거고 다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은 계속해서 매달 어떤 일정 금액으로 분할 매수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종목들 보면 수익이 50% 이상 난 종목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한미 반도체는 역시나 있고, 그렇죠. 한미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뭐 MC넥스도 15% 수익이 났고요. MC넥스도 좋았어요. 그렇죠. LX 세미콘도 50% 이상 수익이 났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잘하는 종목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 맞아요. 다만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손절을 절대 안 하시는구나. 절대 안 해. 손절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 애착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산 기업은 맞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그런 믿음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식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랑에 빠진 원래 또 이렇게 나쁜 남자가 마음에 들듯이 그죠? 아 맞아요. 나쁜 주식이 또 이렇게 그 나쁜 주식에 미련이 갑니다. 놓을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마성의 매력들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뭐 한국 항공우주나 그 제우스, DNF 이런 종목들이 K시텍 이런 종목들이 거의 15% 가까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계적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객관화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습관들만 좀 더 하면 이분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자기가 신뢰하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롱텀으로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은 수익을 나면 안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막 10% 15% 가면 팔아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롱텀으로 끌고 간 거는 뭐 이 회사의 어떤 경쟁력을 믿고 끝까지 끌고 가니까 거의 50% 수익이 나잖아요. 올해 시장에서 50% 수익 나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작년이면 몰라요. 네, 작년이면 뭐 50% 났어? 뭐 이 정도인데 올해는 정말 50% 종목당 내는 게 쉽지 않은 장이었거든요. 네. 지수가 올랐다가 이제 빠진 상황에서도 수익이 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손절을 몇 번 하고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하면 아마 뭐 한 마이너스 15%까지는 손실이 나지 않고 조금 이제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이 정도 수준만 하는 것도 굉장히 이 연간으로 수익을 쌓아간다면요. 그렇잖아요. 올 초 대비해서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거는 굉장히 뭐 성과관이 좋으신 분이다. 네, 종목에 대한 피킹에 대한 성과는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습관은 굉장히 좋다. 다만 좀 보완하면 좋을 거는 분할 매수하는 습관 그리고 기계적 손절매 요거만 잘 지키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들 좀 깊이 살펴보자면 일단 궁금했던 점이 한국 항공우주. 항공우주가 참 지루했어요. 흐름이 그렇죠. 굉장히 지루해요. 29,000원, 30,000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보세요 내년은? 내년은 좋게 봅니다. 여전히. 일단은 그 올해 사실 팔 계획 한번 있었을 거예요. 누리호 발사 때. 누리호 때. 그때 이제 오버슈팅 했을 그 어떻게 시세가 났을 때 그때 일부 익절하는 것도 뭐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 이후에 좀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런데 기왕 이렇게 끌고 온 거면 저는 더 추가 분할 매수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내년에는 또 이제 그 어떤 그 발사 또 이슈가 있겠죠. 인공위성 발사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방산 쪽도 이제 수주가 흐름이 괜찮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인도네시아하고 KFX 그 어떤 그 공동 개발 건이 또 잘 어떻게 마무리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회사 실적을 또 끌어당긴 부분들이 민수항공 부품 쪽이에요. 기존에 뭐 보잉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부품을 넣는데 계속해서 그 전 세계의 어떤 운송이 마비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굳이 그죠 항공기도 안 뜨고 이런 유지 보수를 하거나 신규 발주를 낼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리오프닝이 좀 이제 되는 흐름이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강하게 뭐 이런 걸 봉쇄를 할 수는 없어요. 경제가 너무 지금 뭐 이거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한계에 내몰렸기 때문에 이거를 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그 이제는 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풀어서 이제는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충분히 이 회사는 뭐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AS 받고 싶은 종목이 DNF거든요. 이 기업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상황은 흐름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DDR5가 당초 우리가 올해 초에 기대했을 때는 올 하반기가 DDR5 양산이 많이 되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잖아요. 근데 결국 인텔이 또 못했잖아요. 인텔이 신규 CPU 사파이어 래피즈를 원래 올 하반기 내놓기로 했는데 그죠 내년으로 밀렸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DDR5가 지연되면서 이 어떤 올해 나와야 되는 실적 부분들이 내년으로 이연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회사는 계속 뭐 분할 매수 유효하다. 그리고 4분기 지금 분위기가 거의 뭐 풀가동 수준이에요 공장이. 왜냐하면 내년 초부터 DDR5 관련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버텼으면 굳이 뭐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뭐 여유 자금으로 좀 더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후년으로 밀리지 않는 이상 내후년으로 내년에는 밀리면 인텔은 이제 큰일 나요. 내후년까지 밀리면. 네, 그럴 네네, 일은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팩겔싱어가 이제 1분기에 내놓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기 때문에 그 못 맞추면 정말 망신이거든요. 네, 정말 망신이니까. 그럼 배당주 관련해서 지금 배당이 괜찮은 그런 종목들을 네네. 이 시점에 좀 타이밍 좋게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좀 주식 배당을 공개한 회사가 있어요. 어디예요? 삼진입니다. 삼진? 네, 삼진. 삼진이라는 회사가 한 주당 0.2주, 그러니까 20% 주식 배당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12월 31일까지 들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10주당 2주씩 받는 거예요. 100주면 20주를 받는 거죠. 네, 괜찮죠. 괜찮다. 그러면 이제 주가만 안 밀리면 20% 먹는 거예요. 와, 그렇죠. 오, 꿀팁. 네, 그리고 현금 배당도 100원 합니다. 야, 네. 지금 주가가 한 10,000원 초반대니까요. 뭐 100원이면 뭐 금리 1%? 네. 괜찮네요. 네, 괜찮죠. 오, 괜찮네요. 100원도 주고 주식도 100원도 주고 주식으로도 주고. 네, 주식도 20% 주고 뭐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배당 기산일이 끝나면 배당락 구간에서는 좀 빠질 수도 있는데요. 20%만 안 빠지면 본전이에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 해볼 만하다. 오, 이 부분도 챙겨가시고요. 네. 그리고 항상 효성, 주식회사 효성. 효성? 네, 5,000원씩 배당하거든요. 네. 배당률 되게 셉니다. 네. 이것도 그런데 이제 배당락 구간에서는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게 또 한 내년 한 몇 달 지나면 또 대충 올라와요. 네, 회복은 하죠. 네, 회복은 합니다. 그럼 배당 먹고 이제 정리하고 나가는. 정리하고 나가면 되는 건가요? 사실 뭐 그냥 내가 5%짜리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뭐 계속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또 연말에는 이 배당주 투자도 맞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가는 그런데 밀릴 수 있다라는 거, 배당락 기간에. 네, 그 부분은 주의하시고요. 네네. 네, 오늘은 이렇게 올 한 해 반도체 시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년 흐름까지 살짝 예측을 해보고 플러스로 내친 주소까지 투자 성향까지 한번 짚어봤어요. 또 이 아이템을 계속 꾸준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계좌 또 어떻게 AS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궁금한 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로 남기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는 시청자 종목 AS 특집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댓글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다만 하겠습니다. 바이오 뭐 이런 종목은 제가 모르니까요. 네, 반도체 IT 쪽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컨텐츠까지 커버됩니다. 미디어 컨텐츠까지.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안녕. 만나요. The time, 'cause I wanna freeze this moment, make it mine, hold you close.